안녕하십니까. 5시간 영문법 저자 조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강의할 내용은 이 책 5시간 영문법이란 책입니다. 이게 만원 조금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고 그 내용도 작은 책 안에 많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책을 안 사시더라도 우리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쏙 보이는 말 같지만 이 책을 구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죠. 일단 자 5시간에 끝내는 영문법, 제가 조정환입니다. 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토익, 공무원 영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 조금 더 볼까요? 자, 수능 문제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관계사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특히 우리 책에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도 보통 3, 4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이 책 안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토익 문제는 또 거의 이 책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특히 이 책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법 알고 보면 참 쉽다.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내용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우리 12장까지 1장이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궁금하죠? 진짜 1시간 만에 되는지. 2장이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인데 지금은 오늘은 1장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을 할 겁니다.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말이 1시간이지 제가 수업을 하면 한 40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장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인데 조금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1장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여기서 심화되고 응용되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2장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여기 가기 전에 자, 1장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여기서 좀 예열을 조금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2장 까지 계속해서 수업이 빠짐없이 진행될 거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지금 이미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겠죠. 1장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1시간도 안 걸리고 제1장 부담 없이 쭉 읽어보는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돼 있는데 여기서 첫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사, 부사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팔품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팔품사면 너무 많아요. 4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4개. 자, 명사, 동사, 형사, 부사 4개의 품사. 그런데 이게 명사가 명사구와 명사절로 확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는 형사구와 형사절로 또 확장이 됩니다. 부사는 부사구, 부사절로 또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로 또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하나 차근차근 하면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자, 명사부터 이야기할게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인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돼 있는데 그 품사를 또 명사, 동사, 형사, 부사가 중요한 품사다. 이 4개만 알면 된다. 이랬다가 갑자기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한다. 이러니까 이게 이 말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걸 잘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말이 조금 헷갈린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명사라는 거는 품사고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이 4개 중에 하나 있는 품사고 얘의 역할이란 말이 또 좀 빨리 안 와닿으면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강사가 TV에서 어떤 강사가 이걸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데 저 너무 공감했습니다. 그 명사는 품사고
이 명사가 주어, 보어, 목적을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이, 명사의 직업이 세 개라. 주어라는 직업, 보어라는 목적, 직업, 목적이라는 직업,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자, 이걸 보통 우리 이래 해요. 주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주어, 보어, 목적어 이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다 할 줄 모르는데, 조금, 이걸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I am Tom에서 Tom이 없으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am 이걸 비동사라는데 비동사 뒤에 있는 보를 안 적으면 좀 그래요.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적어준다 이 말입니다. 보충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라 그래요. 보라 그러고 얘를 아까 말했다시피 비동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도 그럼 주어, 동사, 목적, 이번엔 목적어라 그래요. 이것도 Tom이 없으면 좀 그렇죠. 말이 좀 안 되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보고 얘는 목적어고 그냥 다 같이 보로 통일하든지 목적으로 통일하든지 이러지 왜 이름이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동사의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like 이걸 일반 동사라 그래요.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라 부른다. 이 명사가 목적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금 했던 말을 줄여서 하면은 조금 기초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 줄여서 이야기하자면은 주어, 보어, 목적어는 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는 명사다. 자, 이래 합니다. 자, 또 한번 내려가 보죠. 보통 이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명사 구문도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명사구는 뭐냐면은 명사가 조금 길어진다는 겁니다. 명사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규칙하게 길어지는 게 아니고 딱 규칙을 정해가지고 딱 두 가지 방식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딱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름하여 투부정사의 명사등 용법하고 투부정사의 명사등 용법하고 동명사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들의 방식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명사구에는 딱 두 개. 투부정사의 명사등 용법, 동명사 두 가지가 있다.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등 용법부터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인데 그럼 또 투부정사라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잘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한다. 일단 이걸 갖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see 이거는 동사죠. 우리가 see 보다 라는 동사인데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to가 붙음으로써 순간 얘가 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녀를 보기만 하면 사랑에 빠진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보니까 명사죠. 얘도 love라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임으로써 명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보십시다. 자, 요것도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명사, 명사구 기니까 명사구죠. 명사구 중에서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만약 투부정사는 한 번 더 말하지만 투 뒤에 이 동사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또 하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가. 그래 이때 이 투부정사를 주어, 보어, 목적어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계획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계획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돼버린 거예요. 목적어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 모양이 위에 이거하고 같다. 주어, 보어, 목적어는 명사.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지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주어, 보어, 목적어니까 명사. 근데 길다. 명사구. 명사구 중에서도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뭐 순조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사구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개 더 있죠. 동명사. 이번에는 동명사는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사 앞에다 to를 붙였죠. 이번에 이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은 똑같아요.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어니까 명사, 동명사, 보니까 명사, 동명사. 자, 이것도 나는 즐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 명사 중에서도 길죠. 이것도 길고, 얘도 길고, 얘도 길죠. 기니까 명사구. 명사구 중에서도 동명사, 동명사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명사가 명사구로 확장이 될 때, 진화를 할 때 이게 무규칙적으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많다고 해서 명사가 뭐 몇 개 붙여놓고 명사구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투 부정사 모형을 갖추거나 동명사 모형을 갖추거나 딱 두 가지 이 형태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죠.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하고 동명사의 차이점, 이거는 실제 수능 시험에서 묻지 않고 사실은 이때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또 혹시 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드문 확률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토익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고, 다루기는 다루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점점 안 나오고 그런 거지만, 그런 거라서 우리가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지금 이 기초 단계에서 너무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2강에서는 조금 다룹니다, 물론.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비슷한 것이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자, 비슷하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사절. 방금 명사가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는 게 명사라 했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어요. 딱 두 가지로. 명사구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하고 동명사. 근데 이게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명사절. 근데 이 명사절도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어, 동사를 동반하는 문장, 즉 하나의 절이 통째로 주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 한다.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읽은 접속사가 필요하다. 명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였죠. 그럼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장 앞에다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 간단하겠죠.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냐 하면 이게 동사입니다. 이때 이 is가 동사라는 걸 잘 모르는 학생도 뭐 가끔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is가 동사고, 그럼 주어는 뭐냐? 주어가 이게 통째로 that Tom is honest. 얘가 주어란 거예요. 이렇게. 얘가 주어인 겁니다. 주어. 주어인데 주어니까 명사겠죠. 그렇죠. 이게 통째로 대절이 통째로 명사예요. 이까지가 주어니까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고. 근데 하나의 문장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이 통째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 that을 뭐라고 부르느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to나 ing가 필요했다면은 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접속사의 개수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that을 예로 들은 거예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하나죠, that이.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that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희망은 이다, that이야, 이다. 이 that절이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를 보라고 봐야 되겠죠. 보는 누구의 직업입니까? 명사의 직업이죠. 그래서 얘도 명사로 보는 거예요. 명사 중에서도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이겠죠. 하나의 문장이 있으니까. 탐이 회복하다, 곧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that이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recover가 회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안다, that야를 안다. 자, 일반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 that은 목적이겠죠. 목적이니까 명사고,
명사절이죠. 명사 중에서도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게 절이에요. 그럼 that은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5개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안다. 타임이 정직하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갖고 명사절까지 우리가 와서 순조롭게 왔죠.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30분이면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개념부터 잡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15개 정도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이 15개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2장 또 그 뒤에 나오는 몇 개의 장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이렇게 정주행을 해주시면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명사절 15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3장, 12장이 자세히 다루었다 했는데 중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that,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 뭐뭐인지, 다음에 where, when, why, how, whose, who, whom, what, which, whoever, whatever, whichever. 자, 이런 것들을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고,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걸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분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게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라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이 4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명사를 벌써 끝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잡고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숲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무를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동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걸 일반 동사라 합니다. 비동사 외에는 웬만큼 일반 동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he killed라는 거하고 he died 이래 돼 있는데 둘 중에 좀 어색한 게 하나 있을 거라면 누가 더 어색합니까? 위에 게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kill은 죽이다거든요. 그럼 그는 죽였다 이래 되면 과거형이네. 과거형. 그는 죽였다 이 말이고 he died는 그는 죽었다 이 말이다. 그는 죽였다. 그는 죽었다 이래 했을 때 그는 죽었다 이거는 충분히 말이 통하죠. 그렇지만 그는 죽였다 이랬으면은 무엇을 죽였는지를 적어줬을 때 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처럼 뒤에 목적어, 저 무엇을 죽였는지 말해주는 거,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로 그러죠. 목적어 있을 때 말이 되는 동사를, 더 말이 잘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 하고, he died 얘는 뒤에 목적어 있으면 이상해요. 그는 죽었다. 여기 개를 죽었다. 말이 안 되죠. 이 개라는 여기 명사를 하나 붙여볼게요. 어독이라는 명사를 하나 붙여볼게요. 그는 죽었다. 개를 죽었다.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이것처럼 목적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동사. 얘를 자동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he killed 어독. 이러니까 말이 되죠. 이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말이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타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잘해봐야 돼요. 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kill이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 즉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뜻은 같은데 모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얘를 능동이라고 위에 있는 걸 능동태라고 하고요. 밑에는 수동태라 하거든요. 어독이 주어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비동사를 적는 거예요. 비동사 is, was 이래 되는데 is는 현재형이고 was는 과거형이죠. 근데 과거형이 왜 나오냐면 이 killed가 과거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이리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killed를 적어주는 거예요. was killed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개는 죽임 당했다. 그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 중학교 때 이 말을 자체는 좀 이해가 가던데 이 killed의 여기서 나오는 이 killed의 존재 얘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얘가 충분히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법해요. 자, 이 killed의 얘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3단 변화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때는 중학교 때 처음 들어와서 kill, killed, go, went, gone이라 무조건 외웠어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도 3단 변화 기억나죠? kill, killed 이렇게 3단 동사 3단 변화라 그러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위에 2개는 동사입니다. kill, killed 위에 2개가 동사예요. 그럼 세 번째 거 얘가 뭐냐?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얘가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동사 3단 변화라는 말이 좀 틀린 말이죠.
이 두 개, 위에 두 개는 kill, killed, 얘는 동사인데 세 번째 거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또는 세 번째 거 줄여서 pp 이렇게도 하고 어떨 때는 이 killed를 형사로 보는 게 제일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형사 배우지도 안 했죠. 어쨌든 이 세 번째 killed는 과거 분사라고 해서 동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kill은 뭐냐? 이걸 동사 원형이라 그래요. 근데 동사 원형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동사 현재형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killed 얘가 뭐냐? 이게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는 죽이다라면 얘는 죽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과거형이죠.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결코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이걸 그래서 과거 분사라 부릅니다. 과거 분사. 얘를 비동사 뒤에 탁 놓으면은 수동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죽임 당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의 용법 중에 하나가 비동사 뒤에 나타나서 수동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 과거 분사 얘의 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를 일단 먼저 말을 한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했던 말이죠. 자동사 뒤에 의도ок 명사를 넣으면 말이 안 돼요. 그는 죽었다, 걔를 죽었다,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사는 수동태로도 쓸 수 없다. 자, 우리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없다. 별표 중요해요 이거. 아니 수동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타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목적에서 목적어 주어로 가고 그래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죠. 비동사를 쓰고 그다음에 과거분사 세 번째 거 얘를 이 자리에 넣어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는데 자동사는 어차피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없는데 무슨 수동태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자동사는 수동태를 못 만든다. 수동태 형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참고 kill도 사실 자동사로 쓸 수 있다. 드문 경우이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무시했다. 물론 근데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들 중에 대부분이라 보면 타동사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동사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좀 드물다면 우리가 무시를 해야 무시를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kill이 자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니까 무시를 하자. 일단 타동사로 우리 이해를 합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사 설명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형용사 이렇게 팍팍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체를 봐야 돼요. 조금 멀찍이 물러나서 전체를 한꺼번에 먼저 다 봐야 됩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로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얘가 형사구, 형사절로 확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뭔지 문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문장을 보면서. 자, 탐은 영리한 소년이다. 뭐 보통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이때 이 스마트를 형용사라는 거예요. 왜 형사냐면 이 스마트는 보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꾸민다 이 말이죠. 자,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이때 이 스마트를 형사라 그런다. 그런데 자, 이 문장에서 봅시다. Tom is smart. 여기서 이 스마트는 당장 꾸밀 만한 명사가 없어요. 그래도 이 스마트를 형용사 취급하는 겁니다. 형사라고 보는 거예요. 형사로. 왜? 이 스마트는 당장 꾸미는 명사는 없지만 알고 보면은 이 주어를 탐이라는 주어를 풀어서 꾸민다고 봐지는 거지. 풀어서 꾸미니까 풀어서 꾸미는 걸 서술한다라고 우리 말하거든요. 서술한다. 그래서 얘도 형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대놓고 꾸미는 형사, 또 풀어서 꾸미는 형사. 이게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스마트가 이 형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 보호라는 직업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온다고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형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형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오히려 형용사가 오는 이 경우가 더 자주 시험에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강조해 놨습니다.
자,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사도 올 수 있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아까 명사가 나왔죠. 근데 이 자리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고 형사도 잘 온다 이 말입니다. 형사가 나오는 게 오히려 시험이 더 잘 온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빠릅니다. 우리는 형용사구. 자, 형사구가 자, 우리 명사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사를 배웠고 다음 명사구를 배웠죠. 명사구에는 딱 두 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이렇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형사도 형용사구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개수가 4개예요. 4개밖에 없다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거죠. 딱 4개. 아무한테나 형용사구란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 딱 4개한테 형사구란 이름을 주는 겁니다. 딱 4개. 자, 투부정사의 형사등용법. 방금 우리가 아까 배운 거는 명사등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형사로 넘어왔죠. 형사등용법. 이번에는 전사다기 명사도 형사구로 쓴다. 현재 분사도 형사구로 쓴다. 과거 분사도 형사구로 쓴다. 이 말입니다.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있어 I가 주어고 have가 동사고 the obligation이 목적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뒤에 거는 자 무시를 하고 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데 얘가 투부정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는 이 to help란 투부정사는 to help the boy란 투부정사는 이 obligation을 꾸몄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모양을 봐도 그래서 영어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꾸미는 거예요. 나는 그 소년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그럼 명사 꾸미니까 얘는 뭐예요?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등용법. 아, 투부정사는 명사로도 쓰고 형사로도 쓰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참 다른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말꼬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할 때는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썼죠. 것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것 이렇게 하고 요거는 소년을 도울 이리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는 뭐다? 그냥 같은 투부정사예요. 근데 얘가 위치가 아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일 때는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라. 근데 이번에 이 투부정사는 어디에 있어요? 명사 바로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꾸미기 쉽겠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별 변화가 없어요. 다 같은 투부정사예요. 근데 위치를 보고 그 의미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말하고 많이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to help the boy가 명사를 꾸미니까 형사다.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형용사구로 쓴다. 이 말입니다. 형용사구는 딱 4개인데 그중 전사 더하기 명사도 형용사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명사 바로 뒤에 나타나죠. 이것도 역시. 자, 형용사구로 썼다는 이야기는 명사 바로 뒤에 나타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나는 보았다. 소녀를 보았다. 이랬습니다. 그 뒤에 명사 뒤에 전사 더하기 명사 나타났으니까 이 전사 더하기 명사는 이 명사를 꾸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꾸며보겠습니다. 망원경을 가진 소녀. 이렇게. 이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명사 꾸미니까 얘가 뭐겠습니까? 형사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길죠. 기니까 형사구죠. 형사구 중에서도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형용사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이래 해서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개를 죽이는 남자는 이다 탐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당연히 이죠. 탐이 보죠. 그럼 킬링어도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더맨을 꾸미는 거예요. 더맨을 꾸미는 형사인 거예요. 더맨을 꾸미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명사 뒤에 딱 나타나서 확률상으로 얘가 이 명사를 꾸밀 때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형사, 걔를 죽인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ing가 명사로 썼을 때, 뭐 하는 것으로 했을 때, ing가 이 ing 모양이 중에 ing 모양이 명사로 쓰면 동명사라 부르고 형용사로 쓰면 현재 분사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모양인데 이것도 ing 똑같은 모양인데 명사로 쓰면은 동명사, 형사로 쓰면 현재 분사이라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하고 투부정사의 형사용법하고 같은 거예요. 투부정사가 주어 보호 목적 자리로 나와가지고 명사로 쓰면은 주어 보호 목적 자리로 나오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똑같은 투부정사가 명사 바로 뒤에 나타났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갖고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사용법 이래 되듯이 마찬가지로 ing가 주어 보호 목적은 명사 자리에 왔다. 그럼 동명사. 그럼 ing가 이번에는 명사 꾸미는 형사다. 그럼 이거는 뭐 형사죠. 형사니까 ing가 형사로 쓰면 현재 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양이 안 바뀌고 위치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편하다면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편안하지 않죠. 우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개를 죽이고 있는 남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얘들은 안 그러는 거라. 그냥 퉁치고 가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로도 쓰고 형사로 쓰고 ing가 명사로도 쓰고 형사로 쓰고 퉁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백이 있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백이 좀 있다.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습관이 좀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ing가 형사로 쓸 때 현재 분사라 부른다. 개를 죽이는 남자는 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나오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제2장입니다. 2장에서 얘들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실링 오독이 명사를 꾸며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말되네. 좀 기네. 그래 형사구 중에 하나구나. 그 형사구는 4개 있다던데 투부정사 형사용법,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세 번째 이거구나. 이게 현재 분사도 어쨌든 형사구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과거 분사도 형사다. 물론 과거 분사 얘를 구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는 뭐 시각에 따라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렇지만 구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정통하게 가장 시험에 알맞게 여러분 이해에 알맞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는 문법이 영문 문법의 표준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 개, 마당에서 죽임 당한 개는 이다, 내 개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번에 킬더가, 야들은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죽임 당한 개. 해갖고 이 킬더가 누굴 꾸몄어요? 개를 꾸몄죠. 개를 죽임 당한 개. 해갖고 개를 명사를 꾸몄어요. 근데 얘가 형사라는 거지. 형사라는 거죠. 갑자기 얘가 또 왜 형사가 되나?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킬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3단배나 킬드 이래 했죠. 우리 킬드 3단배나 동사 3단배나 그래서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즉 킬드의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아까 과거분사라 얘기했죠. 과거분사 이름 자꾸 나오는데 좀 외워두세요. 뭐 과거분사 세 번째 거. 과거분사로 외워도 되고 세 번째 거로 과거분사 양합 세 번째 거로 외워서 세 번째 거. 또 기니까 PP 해요. PP. 우리나라 사람 PP로 줄여서 말을 잘해요. 세 번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킬더의 용법을 우리가 또 다른 용법을 만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세 번째 거, 즉 과거분사 PP에서 PP 얘의 용법이 뭐였습니까? 비동사 뒤에서 수동태를 만들어줬죠. 비동사 뒤에서 수동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 오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 과거분사 세 번째 거 킬더 너 걔 뚜벅뚜벅 걸어가. 그래서 바로 꾸며버려. 그냥 바로 꾸며버려. 명사 꾸미니까 형사 이래 된 거예요. 형사. 그냥 형사로 쓴 거예요. 형사로. 뒤에서 꾸미는 게 더 일반적이고 일단 형사 죽임 당한 게 자, 이 형사로 썼다. 이걸 그럼 우리가 세 번째 킬드에서 세 번째 킬드의 용법을 우리가 두 번째 용법을 만난 겁니다. 첫 번째 용법은 뭐였습니까? 수동태에서 쓰이는 거. 두 번째 용법은 바로 명사를 꾸미는 거. 자, 이걸 방금 배웠습니다. 그럼 형사구가 끝난 거네. 형사구가 끝난 거예요. 형사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구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뭐를 할까요? 뭐를 공부하게 될까? 형용사절을 공부하겠죠. 형용사절.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명사구, 명사절 이래 갔듯이 형사구, 형사절 이래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형사구는 4개였다. 방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형사절을 만납니다. 형사절. 그렇죠. 형용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로 하다. 형용사절은 선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자, 형사구든 절이든 얘가 형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게 통째로 형사예요. 여기서 통째로 형사인데 이 앞에 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명사 있으니까 얘가 누가 보나 나를 사랑하는 남자 해서 이 명사를 꾸미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자면은 그는 이다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나를 사랑하는 남자. Who loves me가 더맨을 꾸며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 who가 는 이 역할을 하네. 나를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얘가 형사지. 근데 형사인데 이건 길어도 좀 많이 길어. 동사가 있죠, 안에.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형사절로 보는 거예요. 형사절. 그럼 who는 뭐겠습니까? 그럼 who는 뭘까요? who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얘가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이 who 자체 뒤에서 바로 꾸밀 때는 이 who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특별한 해석 기능이 없어요. 는 정도의 해석 기능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who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형사절. 그런데 여기서 이 who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부르는 걸 저는 엄청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이 who한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얘가 일단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제일 기본적이죠. 나를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who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 말이 가장 적합하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독직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직독직해. 직독직해를 하겠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근데 직독직해 할게요.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who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금? 다시.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who가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다. 그렇죠? 주어 역할을 했죠.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러브가 동사인데 who이기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죠. 그럼 주어는 우리가 품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라고 그랬죠.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who한테는 무슨 명사란 이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서 이례적으로 어떤 국어하고 영어 시험에 관해서 한정해서 문제 유형을 발표했어요.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 진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는 문제가 이때까지 나오던 문제하고 다르다. 이렇게 내겠다 하고 영어 문제를 발표했어요. 예시 문제를 한 번 준 게 아니고 1차 예시 문제, 2차 예시 문제 해가지고 2번을 내줬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 하면서 예시 문제를 발표한 경우, 그것도 2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거는 예가 없는 경우입니다. 왜 이걸 발표했느냐? 그럼 그 발표한 그 내용의 영어 문제의 기본 기조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역적인 문법상을 묻지 않겠다. 굵직굵직하고 영어의 토대가 되는 뼈대가 되는 부분만 묻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방금 했던 거. 자, 이 후절이 갈라친다. 우리는 뭘 필요로 합니까?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를 필요로 하겠죠. 이런 문제. 그 예시문에서 역시 관계대명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많이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문장 오형식도 많이 넣을 거예요. 자,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넣는 데는 어디냐? 접속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대명사,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이런 겁니다. 그럼 이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는 종류가 몇 가지냐? 한 9개 정도로 보면 딱 맞습니다.
9개 정도로 봐요. 이 9개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어디서 설명하겠습니까? 제 2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이 수업을 듣고 꼭 2장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계속 정주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끝내지 말고 2장 꼭 들어봐 주십시오. 자, 거기서 듣기 그 내용을 들으면 2025년도부터는 공무원 영어 문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에 난 내용이나 이런 데서 그 문제를 보고 시험 전문가들이 다 일관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를 주로 내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민간 시험, 민간 영어 시험이라면 뭡니까? 토익이죠, 토익. 토익 외에 다른 민간 영어 시험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어요. 90% 이상이 토익이 차지하기 때문에 토익과 공무원 영어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영어를 하다가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민간 업체로 가고 싶다, 그럼 토익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공무원 준비하다 토익을 하니까 너무 영어가 달라. 그러니까 호환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영어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이 민간 기업체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호환성이라 그래요. 호환성. 그게 너무 부족했다는 거지. 공무원 특유의 지역적인 문제만 공부하고 좀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 엉터리 영어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온 영어가 더 정통 영어겠죠. 그 나라 걔들 영어니까 걔를 하니까 이게 안 통하더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 영어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뭐 흔한 말로 공시낭인이 되는 거예요. 공시에서 벗어나질 못해. 공시를 하다가 포기를 하면 딴 걸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민간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또 토익이 필요하거든요. 토익 준비해서 민간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너무 달라. 공무원 영어하고 토익 영어하고 달랐다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다른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느낌에 체감적으로 다르기는 분명히 달랐어요.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 영어 시험과 공무원 영어 시험 호환성을 높이자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어요. 2025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전에도 약간 공무원 문제를 토익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 이게 토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뺏기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 영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뺏기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무원 영어가 토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시장을 뺏길까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예시 문제를 딱 밝혔습니다. 1차 예시 문제 이렇게 낸다. 토익을 흉내 내겠다. 토익의 고난도 문제를 내겠다. 토익에서 어려운 문제. 어휘도 쓸데없는 미국 사람도 모르는 그런 단어 안 내겠다, 우리.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런 것 위주로 내겠다. 그중 어려운 문제 위주로 내겠다. 약간 고난도 문제를 분석해서 내겠다. 이렇게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어요. 1차 문제, 2차 문제를 밝혀갖고.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이 공무원 영어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토익형 문제라는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대놓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토익 고난도 문제구나, 이 문제가. 그럼 토익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압니까? 이것처럼 굵직굵직한 거, 토대가 되는, 뼈대가 되는 문법입니다. 뼈대가 되는 문법. 저는 토익과 공무원 영어를 25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토익은 물론 여러 번 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읽기 분야는 4번 연속으로 만점을 받은 적도 있어요. 400문제 풀면서 한 문제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듣기 문제는 한두 문제 틀려도 만점을 주는 수가 있는데, 읽기 문제, 독해하고 문법 문제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점수가 삭감이 됩니다. 근데 4번 연속으로 만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400문제 풀면서 한 문제도 안 틀렸다, 이렇게 말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시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또 89학번인데 옛날 구시대 영어도 잘 알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무원 구시대 영어가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용케 토익에도 적응해가지고 보통 신세대 영어라고 하는 토익에도 적응해가지고 토익에서도 여러 차례 만점을 받고 말하기 시험에도 여러 차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 부분은 제일 잘 압니다. 자, 이제 2025년도부터 공무원 영어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토익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2025년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토익 문제 중에서 파트 5 얘를 그중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겨냥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발맞추어 가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5시간 영문법. 자, 어쨌든 그러다가 형사절 설명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형사절 접사에는 who, whom, which, that, whose, where, when, why, how 이인데 2장, 11장, 12장에서 다루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2장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형사절 접사에 있는 who, whom, which, that, whose, where, when, why, how는 전부 다 명사절을 이끈 접사로도 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사절을 이끈 접사 15개에는 이 9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형사절 이끈 접사로도 쓰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사절 이끈 접사로도 쓰고 명사절 이끈 접사로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2장에서 살짝 다루기로 하고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사. 야, 자, 부사. 제일 어렵다면 부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 공부에 마지막 퍼즐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그래 흔히 그런 말 하죠. 마지막 퍼즐을 부사를 이해함으로써 마지막 퍼즐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대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군 제대하고 한참 하면서 어느 순간 부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냥 이런 부사는 한다는 부사는 쉬운데 부사구가 어렵거든요. 그래 부사구를 그때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이게 내 문법의 마지막 퍼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실제로 마지막 퍼즐은 아니었겠죠. 그때 알아봤자 뭘 알았겠습니까? 나름 마지막 퍼즐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사는 뭐냐면은 자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사가 지금 기초 단계니까 그냥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한다 이 정도만으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일단은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한다. 예문을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그는 살았다. 주어 동사. 리브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자동사. 자, 어쨌든 자동사든 타동사든 얘가 동사를 꾸몄어요. 일반 동사를 꾸몄어요. 자동사든 타동사. 자동사를 꾸며도 되고 타동사를 꾸며도 됩니다. 하여튼 동사를 꾸미면 부사라. 얘는 부사, 해필리 부사. 부사. 다음에 일반 동사를 꾸미면 무조건 부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방금 해필리 부사를 했죠. 그는 살았다.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이 베리는 누굴 꾸미나? 방금 해필리 부사로 했죠. 이 부사를 꾸며요. 부사를 꾸며도 부사요. 그러니까 부사는 부사도 꾸미는 거지. 부사는 동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이 베리처럼 이 부사를 꾸미거나 부사를 꾸며서 이 베리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그는 영리하다 해서 아까 스마트 형사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very smart는 뭡니까? very가 이 스마트 형사를 꾸미죠. 그럼 또 부사인 겁니다. 부사는 그래서 동사 여기서 또 부사 형사 동사 형사 부사를 꾸민 게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 우리는 숲을 봐야 되니까 가까운데 너무 집중하지 않겠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도 토익 문제는 당연히 그렇고 공무원 문제도 이제 넓게 보는 거 넓게 보면 지엽적이지 않고 전체 골격적인 부분을 약간 난이도 있는 문장 속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민간 시험과 이렇게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대요. 민간 영어 시험과 호환성을 높이겠다. 인사혁신처에서 민간 영어 시험은 뭡니까? 그냥 토익입니다. 토익하고 비슷하게 공무원 영어 준비하는 사람이 토익 시험을 쳤을 때 토익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이리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시험 같이 내겠다 이 말입니다. 파트 5가 가장 핵심이고 파트 7 즉 독해 문제도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에 공무원 영어 기조 변화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예시 1차 예시 문제, 2차 예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 풀이는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풀이를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토익형 문제지 않냐고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대놓고 말 안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반적으로 토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부사구
저 부사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 우리 뭘 배웠겠습니까? 부사구를 배워야죠. 부사구는 몇 가지, 부사구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딱 4개! 투부정사의 부사등용법,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등용법,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이거는 투부정사,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사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투부정사,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형사구로도 쓰지만 그대로 부사구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힘든 거지. 자,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등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합니다. 자, 나는 샀다, 책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이때 이 to study English가 해석을 했을 때 책을 샀다 이 동사를 꾸몄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럼 여기서 나도 중학교 때 생각이 나요. 이때 아니 이 to 부정사가 아까는 가까운 명사 꾸며라 그러더만.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책을 샀다 이래도 되잖아. 그래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해석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거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잘 따져봤을 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책을 샀다 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하는 게 더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 나타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분명히 오해의 여지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책 이러면 형사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샀다 이러면 동사를 꾸미면 부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는데 해석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무 때나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부사등용법은 투부정사의 부사등용법이랬죠. 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 얘를 그러면은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라는 캐릭터를 확실하기 위해서는 얘를 데리고 앞으로 와주면 좋아.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저 앞에 미리 쓰는 거예요. To study English하고 쉼표한 다음에 I bought a book 이라면 그럼 얘가 부사라는 게 확실하지. 그래서 보통 토익 시험에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을 물어볼 때 얘가 앞에 간 경우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부사는 앞에 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여기도 잘 오죠. 여기 오더라도 얘를 우리가 부사로 문맥을 봐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백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은 투부정사인데 여기서는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아까는 투부정사 형사용법이 있어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처럼 하나는 다 적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기 위해서 또 형사용법입니다. 다 적어주죠. 근데 영어는 그냥 투부정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여백을 주는 거예요, 여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써먹을 때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을 만나서 영어를 한다. 그런 경우라면 둘 다 외국인이죠. 그렇다면 얘를 이 투부정사를 앞으로 좀 꺼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I bought a book to study English. 이래도 되지만 일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일본 사람 말하고 우리 말은 또 어순도 비슷하죠. To study English 앞에 있는 게 to study English 조금 쉬어주세요. I bought a book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부사용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걸 더 잘 느낄 거예요. 그렇게 국제적으로 영어 할 때는 부사는 좀 쉽게 좀 앞으로 꺼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화를 할 때. 자, 전사다기 명사 한번 봅시다. 전사다기 명사가 또 왔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사구를 공부하고 있죠. 부사구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도 있고 또 전사다기 명사도 있다 그랬죠. 전사다기 명사 형태의 부사구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해봅시다. 나는 보았다, 소녀를, 망원경을 가진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아까 배웠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야.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소녀를 보았다.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소녀를 보았다고 보고 싶을 수가 안 있겠어요. 이렇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아까는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구로 쓸 때는 우리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망원경을 가진 소녀를 얘가 형사구가 돼가지고 이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로서 소녀를 꾸몄어요. 망원경을 가진 소녀를 보았다. 가까운 걸 꾸미는 게 일단 낫거든요. 망원경을 가진 소녀를 보았다. 그러니까 명사 꾸미니까 형사구로 봤어요. 근데 이 문장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만약 부사구로 해석을 하면은 얘는 동사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소녀를 보았다. 이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동사 꾸미니까 얘는 뭐겠어요? 부사가 되는 거지. 부사구조.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의 어려움인 겁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문장인데 얘가 망원경을 가진 소녀를 보았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소녀를 보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치상으로는 명사 뒤에 왔으니까 확률상으로 얘는 명사를 꾸미는 게 맞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맥이 만약에 없다면 얘는 망원경을 가진 소녀, 이 형사구로 보는 게 더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봅시다. 소녀와 망원경의 연관관계는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다 하고 망원경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얘는 또 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소녀를 보았다. 망원경으로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일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럼 동사 꾸미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 차이가 이건 완전히 큽니다. 얘를 형사로 보면은 망원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소녀예요. 얘를 부사구로 보면은 망원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또 차이가 있죠. 이때도 위드 텔레스코프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 사람하고 아니면 뭐 동남아 사람이라든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끼리 영어로 보통 소통을 하죠. 한다면은 위드 텔레스코프를 문장 앞에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더 좋은 겁니다. With a telescope, I saw a girl. 이러면 누가 보나? 내가 망원경을 갖고 소녀를 봤다. 이런 느낌이 들죠. 부사는 역시 문장 앞에 보내줄 때 좀 더 낫다. 부사의 위치는 좀 자유롭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사다의 명사. 이번에는 뭘만 현재 분사, 분사구문, 뭐뭐 한 후에, 때문에, 하면서, 라면 등 문맥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한다. 융통성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네가 알아서 해라. 또 여백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던져주는 걸 좋아해 애들은. 영어는 던져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는 모양이 ing인데 이번에는 킬링 어독을 다 이 문장 앞에 꺼내줬어요. 이러면 물론 이 킬링 어독 이게 부사구입니다. 얘는 뒤에 쪽에 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는 예문을 아예 문장 앞으로 좀 꺼내줬습니다. 문장 앞으로 꺼내줬어요. 이 문장이 주어는 힘이다. 워저 퍼니시드 동사로 보죠. 워저가 비동사고 퍼니시드는 과거분사 아까 배운 거. 과거분사 세 번째 거의 제일 처음 용법. 비동사 뒤에서 수동태를 만든다. 수동태를 완성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처벌당했다 이래서 어쨌든 그럼 얘는 품사가 뭐겠어요? 걔를 죽인 후에 뭐 후회로 하든 뭐를 알아서 해석해라 했지 않습니까? 걔를 죽인 후에 처벌당했다. 이 동사 쪽을 꾸미니까 얘는 뭐겠어요? 부사 이래 되는 겁니다. ing가 명사로 쓰면 동명사, 형사로 쓰면 현재 분사라고 아까 배웠어요. 이번엔 부사로 썼어요. 부사로 썼을 때도 현재 분사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형사로 썼을 때도 현재 분사, 부사로 썼을 때도 현재 분사 이라면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사로 썼을 때는 우리가 별명을 주로 불러요. 분사구문은 별명을 주로 불러요. ing가 부사로 쓸 때는 분사구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분사구문 이라면 더 좋겠죠.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형사용법, 부사용법 이렇게 있었듯이 ing도 명사로 쓸 때는 동명사, 형사로 쓸 때는 현재 분사, 부사로 쓸 때는 분사구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분사구문. 자, 부사로 썼기 때문에 이 위치가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온다든지 이런 설명도 제2장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우리가 부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걔를 죽인 후에 처벌했다. 이것은 후회로 합시다. 자, 여기서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간략하게 하고 싶어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또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또 부사로도 쓴다. 우리 지금 부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분사가 형사로도 쓰고 또 부사로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부사, 과거분사. 이 과거분사가 뭐였습니까? 3단배나 kill, killed, killed 할 때 세 번째 이걸 과거분사라 했죠. 그럼 그 과거분사의 용법을 우리가 또 세 번째 용법을 만난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과거분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과거분사는 뭘로 쓴다? 비동사 뒤에서 수동태를 만든다. 다음에 또 과거분사는 뭘로 쓴다? 너 걔, 나 과거분사, 형사 뚜벅뚜벅 걸어가. 바로 꾸며! 아까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바로 꾸며! 그래서 형사로 쓴다. 세 번째 게 뭡니까? 부사로 쓴 거예요. 부사로 쓴 거예요. 걔를 죽인 후에 죽인 후에가 아닙니다. 큰 잘못을 내가 했네요. 자, 말이 헛나왔습니다. 죽임 당한 후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당한 후에, 당했기 때문에, 당하면서, 당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마당에서 죽임 당한 후에 내가 당했어요. 당했을 때 킬드,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당한 후에 거기에는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당한 후에 마당에서 죽임 당한 후에 갔다 동사를 꾸미니까
이 have는 천국,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사. 부사요. 동사를 꾸미니까 이 동사를 꾸미니까 얘가 부사가 되는 거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사로 써도 과거 분사로 부르고 부사로 써도 과거 분사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헷갈리겠죠. 이름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썼을 때는 이것도 분사 구문을 해요. 이거는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되고 앞에서 배웠던 얘는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사구를 끝냈습니다. 부사구 끝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누구나 다 부사절이 나올 거라는 뻔하죠. 부사절.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사,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형사구, 형사절, 다음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 나왔습니다. 부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로 하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제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만 일단은 이해하고 2장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겁니다. 당연히 이거. he 주어, was 비동사, furnished 과거분사, 과거분사. 얘를 형사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형사 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뭔데? 얘는 그는 걔를 죽인 후에 처벌당했다. 이쪽으로 꾸며야 되겠죠. 동사 PP 쪽으로 가니까 이걸 통째로 동사로 봐도 되고 PP도 형사 취급하니까 형사 쪽으로 꾸몄다. 아니면 전체로 동사로 꾸몄다. 그러니까 부사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의 문장이 통째로 있어요. 그럼 부사절이 되는 거죠. 애프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는 겁니다. 애프터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종류가 한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걸 다 외우는 게 큰 일은 하겠죠. 그 중에 한 예를 애프터를 제가 들은 겁니다. 50개 당연히 다 외워야 됩니다. 50개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골고루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뺄 게 별로 없어요. 자, 맨 마지막 장에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12장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자, 그래서 어쨌든 주절은 이거다. 주절은 이거고,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부사다. 부사 중에서 부사절, 애프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그는 걔를 죽인 후에 처벌당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또 한 개 더, 예문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도 더더욱입니다. went도 동사입니다. went도 동사입니다. 동사. 이거는 전사다의 명사로서 부사라고 봐야 되겠죠. 왜 천국에 갔다 동사 꾸니까 부사구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약간 다른 데로 빠지자면은, 번외로 가자면은. 어쨌든 얘가 뭡니까? 어쨌든 주어 동사 꾸미고, 주어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거기에는 죽임 당한 후에, 마당이 죽임 당한 후에 갔다. 웬트를 꾸며요. 동사 꾸미면 이게 부사절이 되는 거죠. 애프터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 그리고 여러분, 우리 5시간 영문법사는 이렇게 책도 내기도 하지만, 책도 내고, 책을 팔기도 하고, 우리 유튜브 강의를 찍기도 하지만 또 어학연수, 여기 밑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어학연수도 또 같이, 업도 같이 우리가 하는데, 어학연수는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럼 그때 어학연수는 제가 직접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문법 수업도 내가 하고, 주로 필리핀 선생님이 수업을 주로 하지만, 저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집중적으로 문법의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 선생님과 제가 컨비네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컨비네이션을 협업을 해가지고, 코오퍼레이션, 협동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익의 고득점, 오픽, 말하기의 고득점, 영장문의 고득점, 여기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최저가, 요새 인터넷에 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스파르타 가격의 최저가 가격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케어를 합니다. 옆에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오히려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어학연수는 안 가야 되겠다. 단기 연수는 안 가야 되겠다. 보통 2달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토익 고득점을 받고 싶다. 꼭 오픽 말하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싶은 사람들은 저를 따라가 가십시오. 오십시오. 자, 그래서 또 계속 또 한번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명심하자. 잠시 깨알 같은 우리 사업 홍보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명사, 동사, 형사, 부사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그렇죠. 우리가 결국 한 게 뭡니까?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사, 형사, 형사구, 형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 나왔어. 하루 5만 마리 다 나왔어요. 투부정사 나오고, 동명사 나오고, 전사도 나오고, 접수사 나오고, 분사, 분사구문, 관계, 대명사, 우리가 배웠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문법 용어가 거의 다 동원이 됐죠. 자, 미리 하는 이관왕, 상관왕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영어에는 이관왕, 상관왕이 많다. 오히려 일관왕이 드물다. 예를 들어 투부정사는 상관왕이다. 투부정사 명사용법, 형사용, 부사용법.
ing도 상관왕이다. ing가 명사로 쓰면 동명사, 형사로 쓰면 현재분사, 부사로 쓰면 분사구문. 방금 그런 걸 했죠.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과거분사의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거는 이관왕, 상관왕, 사관왕, 오관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서 수동태 만들었고 명사를 대놓고 너 명사, 나 과거분사 뚜벅뚜벅 걸어가 바로 꾸며. 이거 형사로도 썼고 부사로도 썼고 분사구문을 했죠 방금. 이랬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2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거고 그 뒤에서부터 차차차차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맨 뒤엔 제가 문제풀이도 직접 할 겁니다. 공무원 영어풀이, 그다음에 토익 문제풀이, 그다음에 우리 수능 영어 문제풀이. 수능 영어는 문법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긴 해요. 이번에도 관계대명사 문제가 물론 나왔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관왕 이야기다. 그래서 일단은 1장의 수업, 1강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꼭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2장을 넘어가야 돼, 2장. 순서대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더 괜찮은 내용이, 더 괜찮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배꼽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